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투자 성공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인간의 본능 자체가 투자 성공 방식과는 반대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 외에 다른 분야에서 통했던 성공 방식을 투자에 적용을 해보지만 투자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 뉴스, 책, 미디어가 조회수나 흥행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을 부추기고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은 17년 경력의 퀀트 기관 투자자로 일하고 있지만 투자 초반에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잘 해보겠다고 맞다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완전히 정반대로 잘못된 행동들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6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실수들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 반드시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보다 손실 관리에 집중한다. 아마추어들은 항상 손실 가능성을 생각하는 대신에 수익의 꿈과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루 수익이 나면 거기에 곱하기 30, 곱하기 12를 해서 이만큼씩 벌면은 한 달에는 이만큼, 1년에는 이만큼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회사 일이 시시해지기도 하고 더 크게 본격적으로 투자해볼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는 혹시 나도 몰랐던 프로 트레이더의 자질이 내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 트레이더들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 가능성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들도 처음엔 안 그랬지만 고통스러운 투자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고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항상 진입할 때마다 수익 대신에 여기서 진입하면 혹시 잘못됐을 때 얼만큼 손실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합니다. 자, 전설적인 투자자 레리 윌리엄스는 매번 진입할 때마다 손실이 나기를 의도적으로 기대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 욕심 때문에 자기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저는 너무 오버 아닐까?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 투자자들은 진입할 때마다 손실 가능성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즉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래 결과에는 큰 손실은 없습니다. 큰 이익, 작은 손실 3가지가 랜덤으로 쌓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점점 더 커집니다. 두 번째, 원대한 큰 목표보다 작은 목표를 세워라. 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구체적인 투자 목표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수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작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높으면 진입하고 나서 평가 이익이 나도 성에 안 차니까 수익 실현을 안 하고 더를 바라다가 이익이 줄어들거나 평가손으로 전환될 때까지 방치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목표 수익률 1%라면 충분한 거죠. 데이 트레이딩이면 하루 0.1%만 목표로 해도 한 달이면 2%고 1년이면 24%입니다. 프로들은 처음부터 변동성이 낮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연간 10에서 20%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전략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버리지를 써서 성과를 증폭시키는 거죠. 참고로 제가 주니어 때 일했던 외국계 헤지펀드가 있는데 옵션 매매를 해서 아주 위험이 낮은 거래만, 즉 차익 거래, 아비트리지에 가까운 매매만 해서 하루 0.05에서 0.1% 수익만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15에서 20% 수익을 내는데 전략의 변동성이 낮아서 5배 이상 레버리지를 씁니다. 홍콩에 있는 레버리지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돈을 빌려주는 회사에다가 거래 실적을 보여주고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간 100% 정도 수익이 커집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세무조사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회사가 한국에 있다가 나중에 싱가포르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쫓기지도 않고 마음이 편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여러분의 평소에 알고 있던 지식이 투자 중에 발휘가 됩니다. 세 번째,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 즉 피라미딩을 하라. 진입한 주식이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는 투자자로서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물타기를 많이 하죠. 물타기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의 손실이 너무 커서 결국에 망합니다. 그리고 물타기는 주가에 순응하지 않고 집착하고 고집 부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악순환이 되죠. 프로들은 오히려 첫 번째 진입에는 일부만 진입하고 평가손이 나면 즉시 로스컷하고 평가이익이 날 때만 추가 매수하는 불타기, 즉 피라미딩하는 전략을 씁니다. 투자책 중에서 잘 잃어야 잘 번다의 저자 톰 호가드는 이런 피라미딩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항상 투자 포지션이 있어야 수익이 난다는 착각을 버리자. 투자는 기다리는 게임입니다. 포지션 없이 기다리다가 자기가 사전에 정해둔 하이 퀄리티 진입 자리, 도저히 잃기 힘든 자리가 오면 그때 잠깐 진입했다가 수익 내고 또 도망치고 이런 게임입니다. 물론 장기 가치 투자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기 투자자면 한 달에 절반 이상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투자 포지션이 있는 날이 절반 이하여도 좋은 거죠. 혹시 데이 트레이더라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9시 개장 직후에 첫 1시간 이내에만 거래를 하고 컴퓨터 끄는 게 좋습니다. 그걸 못하겠으면은 매매 중독이고 수익 조바심, 과거 손실의 만회 심리에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많은 종목보다 소수의 종목에 집중해라. 중소형주까지 줄줄 꿰고 있어야 투자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개인 투자자라면 10개나 5개 이하의 소수 종목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아예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마스터해서 그 종목의 작은 움직임이라든지 거래량, 거래원의 작은 변화만 봐도 어떤 패턴의 변화를 감지할 정도가 되면 좋습니다. 해외 프로 트레이더들 중에서 한 종목만 거래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WTI 하나만 거래를 하는데 월봉, 주봉, 일봉, 60분봉, 10분봉, 3분봉, 1분봉 이런 7가지 타임프레임을 보고 펀더멘탈까지 반영을 해서 하나에 올인해서 최적화하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째, 외부 지식보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 요즘에 미디어가 발달해서 웬만한 개인이 기관 투자자보다도 금융 뉴스를 더 많이 봅니다. 경제지표, 실적 발표, 시황은 핵심만 짧게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길게 보면 편견만 강화가 되고 주가 방향을 자꾸 추측해서 맞추려고 하는 불가능한 악순환에 빠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외부 요인들을 시장의 대중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착각하는지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군중 심리를 읽어내고 사전에 준비해둔 진입 청산 지점에 주가가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투자 중에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해야 됩니다. 주가는 그냥 호가의 흐름이고 감정 없는 중립적인 정보입니다. 공포, 분노, 미련, 후회, 초조함, 복수심, 죄책감, 흥분감, 기대감, 탐욕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마음이 해석해낸,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주식 입문자로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라든지 투자 기법 같은 것도 배워야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심리, 자기의 마음 상태, 자신의 심리적인 패턴, 자신이 자주 하는 실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제 설명한 점들을 우리가 머리로 이제 알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 다른 영상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